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보셨나요? 저는 오늘 자율 세션 지역 공동체 진행을 맡은 성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은근히 외롭네요. 여러분 다들 영화 보고 나가신 거 아니죠? 제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70분 입장에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인사 남겨주시고 하시면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역 공동체 세션은 지역을 떠나지 못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마련이 됐는데요. 일단 우선은 저희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이 영화도 상영했기 때문에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짧지만 집중도 있게 이야기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나와주신 세 분 패널 소개 잠깐 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영화를 연출해주신 신동욱 감독님부터 또 청년 통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준용님, 그리고 반송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영준님 각각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제신문에 있고요. 청년 졸업 에세이 영화를 연출한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끼리라도. 네. 신동욱 감독님께서 영화를 재밌게 보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영화를 재밌게 봤고요. 저는 경상남도에서 그 동 밑에 행정구역인 통에 사무를 맡아서 보고 있는 통장을 맡고 있는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송 지역에 해운대구 반송 지역에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청년 가치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토크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영화를 보고 난 후니까 영화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첫 상영이시라고 들어서 축하드리고 또 네. 소회도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댓글을 아까 저도 같이 여러분하고 댓글을 읽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생생한 과거 이야기가 좋았다부터 또 흐릿한 어떤 도시 정체성이 마음이 아팠다는 말도 있고 또 이제 술이 땡긴다는 그런 말, 오늘 저도 어디서 그렇더라고요. 모이자 그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독님께서 먼저 영화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술이 땡기는 날이긴 하네요. 간단하게 이제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청년 졸업 에세이 1985년생 김지훈, 김지혜라고 저희 국제신문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쭉 신년 기획으로 내보냈던 기획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획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 기획 기사가 이제 530만 건 정도 된 이제 통계청의 로어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로어 데이터라면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좀 분석한 그런 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제시하는 그런 기획 기사였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실제로 이 통계가 현장이랑 일치를 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히 이제 지금 이 영화 안에도 나옵니다만 저희 회사의 부장님이 취재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그런 호기심에서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짜 실제로 이 통계에서 제시했던 주장과 일치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실제로 청년들이 구조적인 이유들 때문에 부산을 떠났나? 그러니까 서울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부산에 어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서 떠났나? 그러면 서울로 갔던 사람들은 정말로 다시 부산으로 오고 싶어 하나? 근데 그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가 아니라 가족 때문인가?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통계 기사를 보면 이제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일치한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일치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고 그럼 그게 일치하면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가급적이면 이 나와서 얘기해 주신 분들의 인터뷰를 생략하지 말고 좀 가감없이 보여주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영화에 인터뷰들을 많이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실 저희가 기사로만 데이터를 받아보는데 보통은 그런 어떤 건조한 수치가 아니라 좀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활동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저도 뜻깊게 봤는데요.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되게 반가운 인사와 또 다양한 질문 같은 것들을 적어주셨는데 이후에 저희가 좀 이런 댓글 읽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그때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은 오늘 봤던 이제 떠난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바탕에 두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패널분의 발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댓글로 소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화를 보고 난 후니까 영화에 대한 감상도 더불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박준용님부터 짧게 발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도 인사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학교는 부산에서 다녔고요. 지금은 이제 경남에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하는 직위를 경남에서는 최연소로 맡고 있는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들어와 계시죠? 지금? 지금 72분이라서 2분 늘었습니다. 72분 네. 유튜브 스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감히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컨대 이런 건데요. 어느 동네에 청년들은 갈 수 없고 중년이나 어르신들만 갈 수 있는 집이나 시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년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뭐 중년들이나 뭐 어르신들은 들어갈 수 있게, 뭐 배드민턴장을 예컨대 어르신들만 들어갈 수 있다, 40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지역 언론에서 진짜 가만두지 않을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청년을 차단하려고 청년들이 행정에 대해서 너무 차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청년들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도 물론 일부분은 있겠지만은. 행정이 너무 청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통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통장을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뭐 은행에서 발급을 받는 통장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 하위 동에 있는 하위 행정구역인 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무행정을 맡아서 보는 이제 그 직책이고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수당을 받는데 시민사회에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면접까지 봐서 이렇게 선발하는 자리를 이제 통장이라고 합니다. 통장을 일단 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통장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세요? 통장이라고 하는 걸 한번 머릿속에 통장이나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텅텅 비었을 것 같아요. 텅텅 비었을 것 같나요? 제가 그 은행에서 발급받는 그 통장 말고 은행에서 발급받는 통장 말고 그 동에서 그 일해주는 통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해봐라라고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은 새마을 모자 쓰시고 민방위 자켓 입으시고 삽 어깨에 이렇게 지고 다니시고 목에 이렇게 흰색 수건 이렇게 말고 계시고 안에 그 러닝 셔츠 입은 할아버지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그 이미지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저는 민방위 자켓을 입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생긴 거는 노인이라기보다는 학교에 한 명 정도 있는 왕따 복학생 같은 그런 인상인데, 제가 이제 통장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하게 되고, 그 통장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통장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동에 있는 행정 일선에서 일을 계속 하는 위치에 있는데, 동에서부터 오는 공공 영역에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에 통장들이 너무 많이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동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항상 경무에 시달리시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정도 말고는 동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에 있는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은 통장협의회 같은 이른바 국민자생단체 협회원들을 회의 때 만나서 듣는 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자생단체라 하면 뭐 새마을이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뭐 바르게 살기라든가
동네에 무조건 이 정도 단체는 있어야 한다라고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들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모든 이 동네에 있는 민원을 다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 단계에서 이미 청년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동에서는 청년과 관련한 민원을 이제 접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하면은 청년 활동으로서 지역에 있는 청년으로 자리를 잡는 것도 청년 지역의 유기적인 연결이 되는 건데 통장이라고 하는 지역과 진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자생단체에 한번 몸을 담아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내가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민원을 동에다가 바로 말하고 그 민원이 동에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손으로 다시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상위기관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과연 어르신들이 이 경험을 했었을 때 어르신들한테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 경험을 했었을 때 우리한테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통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은 어르신들보다는 20대나 30대 같은 청년들이 할 때 훨씬 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퇴를 하고 지역사회에 돌아와서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크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만에 그 동네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냥 되게 몇 년 만에 굉장히 개발이 돼 있고 뭔가 바뀐 동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긍정하시고 그 동네에서 별로 바라는 게 없으세요. 근데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평생 계속해서 그 침심한 지역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말하는 이러한 민원들이 동에 전달되었을 때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말하는 게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볼 때도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장을 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번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선거를 하면서 발열 체크 사무원을 모집을 했어요, 선관위에서. 일당을 7만 원을 줬었고, 예비 선거 기간 동안에 총 3일 동안 선거를 했는데, 그거를 통장님들한테 다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청년을 또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35세 아니면 많게는 40세 이하의 사람들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하고 30대 통장님하고 이렇게 발열 사무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3일 거쳐서 일을 하면서 21만 원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아니지만은 동에서 또 열흘 재는 또 공공 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긴급하게 뽑았는데 이것도 또 청년으로 뽑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했고요. 친구를 추천해 줬는데 친구가 반나절 하루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참여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월급이라든가 급여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보다는 청년들한테 받았을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애초에 통장 수당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회의 참석 수당이 한 3만 원 정도 돼요. 총 26만 원 정도 되는데 그 26만 원이라는 돈도 어르신들이 받으면 솔직히 그 돈은 별 가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통장을 하는 분들 사실 없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 돈을 받게 되면은 토익 학원 다닐 때 한 달 정도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 때 여행 자금으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동해 민원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양쪽 모두 볼 때 통장이라고 하는 직함은 어르신들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청년들에도 무리가 없는 직업이겠더라, 직함이겠더라. 근데 도대체 왜 청년들이 이거를 통장이라고 하는 거를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그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 청년에게 왜 통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까? 그거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셔서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공의 혜택이라든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영역을 잘 활용해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은 통장을 하면은 1년에 2번씩 지역 기업에 탐방을 가거든요. 그 분과마다 좀 다르지만 경제와 관련한 분과를 선택하면 1년에 2차례씩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을 탐방할 수 있고 거기 기업의 담당자를 만나서 면접을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면접을 보게 해주거나 이런 일정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일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훨씬 더 받았을 때 좋은 건데 이러한 것들이 청년에게 더 기회가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통장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에 스스로 주인공이 돼보면서 지역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찾자.
그거를 제가 영화를 보다가 맨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기업을 사랑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발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그 지역의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발표가 되게 두서운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유튜버 아니시냐고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아무래도 흔치 않은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관련해서 좀 기존 커뮤니티에 깊숙이 접속해서 하시는 다양한 활동들 잘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하시는 동안 여기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취합해서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는 반송동을 베이스로 활동해오신 김영준님의 발제 정의 듣겠습니다. 네,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우선 이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제 친구들이 좀 많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88년생인데 제 친구들 중에 절반은 이미 서울과 경기도로 가 있는 상태고 이제 카카오톡 방에서 늘 이제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얘기하고 또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한 뭐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못 내려오면서 진짜 보고 싶다 이렇게 막 울먹울먹 하는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떠올랐고 또 그 친구들도 지금 영화를 보고 있거든요. 영화를 오늘 봤어요. 그래서 부산 진짜 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친구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사는 반송도 근처에 이제 공단이 원래 있었어요. 그 금사공단이 있어서 그 뭐 아침에 그 통근 차량들이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공단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젊은 층도 이제 그것과 함께 많이 빠져나간 상태가 저희 동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영화와 좀 되게 일치감을 좀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쨌거나 저는 반송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이제 뭐 마을이 뭐 살기도 좋고, 뭐 정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지만, 저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청년들이 뭐든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 반송이라는 마을에 들어갔지만 지금 마을 활동가로서 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변화들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지역에서 청년들의 지위가 조금씩 올라간다거나 혹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같이 사는 사람들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뭐 지역에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청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영화를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청년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역에서는 약간 견제를 많이 해요. 눈치도 주고 쟤는 젊은 애가 마을 활동한다면서 인사도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거기서 엄청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지나가면 쟤 독특한 애니까 저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사실 활동하다 보면 일단은 처음 만난 분들이 다 그분이 그분 같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견제하면서 돌고 돌아서 이제 제 얘기가 막 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바뀌더라고요. 지역에 청년이 필요한 게 늘 이제 청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오셨고 주민들이 그리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청년이 필요한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는 청년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이사간 골목이 이제 좀 좁고 으슥한 골목인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 좀 두려웠어요. 무섭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인사도 좀 잘 못하고 했는데 몇 개월 살다 보니까 다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반송의
특성상, 뭐 주택 특성상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른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이제 예전에 있던 가게들은 좀 많이 빠져나가고 청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일터를 꾸려서 활동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청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영화를 보면서 좀 느낀 거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가기보다는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또 반송에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활동하셨는지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영화를 매개로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감독님의 어떤 코멘트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화가 물론 과거 세대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만드실 때도 좀 현재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패널 분들의 말씀 들으시고 또 추가로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일단 혹시 뭐 보신 분들은 저게 왜 들어가 있는지 뭐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현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뭐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그 처음에 이제 나오는 그 KTV 영상이죠. 그 지하철 1985년도에 개통해서 나오는 그 과거 영상이 꼭 필요했고 그 각 부마다 넘어갈 때 지하철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바깥에서 보이는 그 지하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보이고 마지막엔 또 그 종점역에서부터 사람들이 타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뭐 눈치채셨죠? 네. 아, 예. 무시했습니다. 예. 네, 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질문이 뭐였죠? 네, 지금 네. 이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발제를 듣고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던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진짜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과 내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좀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반면에 서울 올라가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기회를 못 찾아서 서울이든 어디 타지든 떠나서 다시 돌아왔던 분들은 돌아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같이 뭐라도 모여서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뭐 같이 뭘 하더라도 아까 뭐 영화 안에서도 나왔지만 뭐 어떻게 술집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술집으로 뭐 이윤을 남기려고 뭐 그런 뭐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 사람들을 되게 고파하더라고요. 사람들 만나서 뭐라도 하고 싶고. 근데 문제는 콘텐츠겠죠.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뭘 할 것인가. 막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저희 청년들이 남은 사람이든 돌아온 사람들이든 뭐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을 보면 어쩌면 청년들이 남아서 그 콘텐츠들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보면서는 조금 안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아까 남겨주셨던 어떤 감상평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좀 가져볼까 합니다. 좀 자유롭게 해당되시는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감독님께서 방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영준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예. 조금 반송에서의 마을 활동가가 실제로 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네요. 예, 그 마을 활동가라는 게 사실은 뭐랄까 개념이 명확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충 뭐 하는 것이는 그냥 감을 대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민들이 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안에서 주민들이 좀 어떻게 하면 더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계층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것들을 바꿔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마을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리는 활동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꼭 필요한 뭐 정치적 활동도 있고 역사적인 활동 뭐 그런 것들도 하고요. 혹은 이제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청년들을 맞이해 준다거나, 지역에는 청년들이 귀중하니까, 아니면 그런 청년들에게 반송을 뭐 안내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들과 같이
뭐 관계를 맺어서 커뮤니티를 꾸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을 여태껏 좀 열어온 편이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재미있는 것을 넘어서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또 뭔가 지역에서는 위기의식 때문에 청년이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청년이 필요하다는 담론보다는 좀 청년의 필요에 집중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좀 지역 곳곳에 있는 부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곳들 청년 공간에 많이 방문하고 싶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준용님께도 질문 드려볼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유튜버가 아니시냐는 의문이 굉장히 솔직하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네. 그리고 의견으로는 이제 통장뿐만이 아니라 뭐 동사무소나 국회까지도 다양한 성비랑 다양한 연령대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통장 같은 역할에도 청년들이 좀 사회적인 역할에 참여해보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마치 라디오 사연처럼 제가 읽어봐 드려도 될까요? 네, 전 울산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곤 우리 동네에 어떤 가게가 있었는지, 어떤 곳이 새롭게 개발되어 가는지, 그리고 오래 살아온 동네였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끝부분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패널분들의 말씀을 듣고 내 지역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통장님의 이야기에 많이 공감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하물며 아파트에서의 어떤 동회의조차도 청년들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려운데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 끊임없이 관심과 참여를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통장이 되는 등의 지역에서의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일단은 저 질문 전에 영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못한 게 있어가지고. 아, 네네. 저는 이 영화가 단연 한국 영화 중에서 기생충이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고 말씀드리고 답변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욕 예. 많이 먹습니다. 지금 악플 막 올라올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그냥 제가 기생충인 걸로 그냥 답변 말씀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통장은 굳이 어렵게 찾아보시지 않더라도 둘 중에 하나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공지사항 같은 데를 보시면은 되게 유용한 정보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는 언젠가는 통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시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유용하다 싶은 정책을 볼 수 있는 데가 시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많이들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땡땡동에 몇 통부터 몇 통 통장님이 찾습니다라고 하면은 첨부 파일을 보면은 내가 몇 통 통장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내가 직접 이제 공모를 해서 통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통장을 일단 모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통장 지원자가 아무도 없으면은 그 통의 주요한 어떤 모퉁이 같은 데다가 현수막을 붙입니다. 땡땡통 통장님이 모집한다. 그런 걸 보시면은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그거는 통장이 없어서 누구라도 지금 통장으로서 지원하면 지금 어느 정도 합격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였어요. 아파트 안에 소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있는데 소나무에다 걸려 있더라고요. 몇 땡땡통 통장님 모집합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동안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이 통에 대한 통장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없나? 아니 이게 진짜 우리 아파트 사람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 생각했어요. 저희 통은 아파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한테 막 했어요. 야,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냐? 우리 아파트 사람들 어떻게 동네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내가 볼 때 이 아파트에서 그런 생각하는 건 니밖에 없을 것 같다. 네가 통장을 한번 지원해봐라라고 해서 통장을 지원했고요. 청년이 통장을 지원하면 사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다니면서 봉사 시간을 좀 쌓는 분들이 많잖아요. 통장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봉사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이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전공인지라 전 1000시간 넘게 봉사 시간이 있었지만은 청년들은 보통 한 4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 봉사활동은 다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 어디 상장 받은 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뭐 서포터즈 같은 거 했거나 특히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유리한 게 워드
커말 이런 자격증 있으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통장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워드 이런 거 잘 못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런 능력이 있으면 완전히 그 대기업의 그 거의 변호사 그 자격증 있는 수준으로 지금 대접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면접까지 봤습니다. 이제 면접까지 봐서 이 동네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에서 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통장이 됐고, 통장이 일단 한번 되시고 나시면은 계속 연임을 할 수 있어요. 최대 3번. 그래서 2년이 임기인데 최대 7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26만 원 정도 받는 어떤 부업을 7년 정도 하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된 것 청년 같습니다. 통장 홍보대사 수준으로. 홍보대사 혹시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연락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유튜버가 맞으시는 걸로. 네,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각자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계속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영화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뭐 지하철이라는 메타포가 굉장히 영화적으로도 좋았다는 시네마틱한 감상평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부산의 옛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부산의 어떤 향방이 또 결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의 섬세한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영화 속에서 좀 더 담고 싶었지만 시간상 담지 못했거나 삭제한 장면이 있는지 어떤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작할 수 있는 제작 기간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삭제한 장면들은 뭐 물론 있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 제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살린 부분들인데 뭐 삭제했다기보다 좀 못 찍어서 아쉬운 장면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만 더 저한테 제작 기간이 있었으면 사실은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모습들을 실제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제작이 참 어려웠던 게 코로나가 저희 제작 기간이랑 맞물렸어요. 그래서 집을 함부로 내줄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저기 아까 나왔지만 저기 서구 아미동, 예, 이제 어떤 할머니 분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뭐 섭외된 인터뷰가 아니었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제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단칸방에서 살고 계시고 되게 오래 사셨어요. 한 80몇 년을 거기서 사셨어요. 들려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다, 이 동네에 대해서. 그래서 갔더니만 나중에 지역 주민께서 막 뛰어 들어오시면서 뭐 하는 거냐면서 나가라고. 근데 그분이 아까 그 집까지 저를 데려다 주신 분이었거든요, 스태프들을. 데려다 줘놓고 뭐 하는지도 다 아셨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태프들이 나오고 나선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해봤죠. 갑자기 호의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달라져서 뭘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를 의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찍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이야기들이나 삶의 현장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는데 제작 기간도 그렇고 코로나라는 환경도 그렇고 참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서 만약에 저희 신문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뒤에도 저희가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게 된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약간 반대 질문은 아니지만 좀 영화 속에서 가장 그러면 애정하시는 장면은 무엇인지. 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 부장님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딱 끊고 그냥 엔딩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미안하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앞에 1부, 2부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그게 청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청년들이 지금 지역 안에서 자리를 잘 못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해서 혹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니까
심지어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기성세대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 찍는 내도록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는 여기서 끊고 바로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젊은 예비 청년 졸업생들의 표정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좀 댓글로 남아 저희가 소통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다양한 의견도 많지만 또 전반적으로 좀 뭐 저희가 꼭 부산 청년 주간이기 때문에 부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부산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상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산이 제2의 도시고 서울 다음으로는 큰 도시라고 하는데 부산마저도 부산에서조차도 이렇게 뭔가 계속 이탈해야만 하고 여기서 살 수 없으면 너무 암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가슴 아픔을 표하는 의견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마무리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청년주간 키워드가 지금이야말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뭐 이상기후도 그렇고 사실 안 힘든 때가 언제였나 싶긴 합니다만은 더더욱 이제 외부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갖춰지고 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것을 좀 도모해 보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지역공동체 세션에서도 지금이야말로 지역에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좀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조금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분의 패널께 지금이야말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신동욱 감독님, 박준용님 그리고 김영준님 순서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라고 하면 이제 그 뒤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밌는 상상을 할 때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것도 이 영화를 기획하고 나서도요. 이 영화가 좀 의미가 살려면 청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꾸렸던 스태프들이 싹 다 청년들이었고 지역 신문사라는 저희 신문사의 정체성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지역 안에서 청년들이 그냥 뭐랄까요. 할 수 있는 재밌는 상상들을 실제로 제안을 하면서부터 전 재밌는 일이 실제로 지역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청년을 위해야 된다라는 뭐 엄청 큰 그런 주제 의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재밌어 하는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것을 상상하고 제안을 하면서부터 지역 안에서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뭐가 생길지는 모르죠. 거기서부터 실제로 뭐 더 좋은 아이디어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은 그저 자기들의 재미를 위해서 무엇이든 지역 공동체에 제안하고 상상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좀 더 우리 부산이라는 지역이 좀 더 활기차고 재밌는 일들로 좀 꾸며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저희가 말씀 들으면서 동시에 댓글로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지금이야말로 땡땡땡의 메시지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되게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할 때라든지 청년의 관점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상상할 때 지금이야말로 타이밍이다라는 내용도 있고 앞으로 또 두 분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준용님께서 말씀. 네. 저는 지금이야말로 도전과 감수성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과 감수성이 뭐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을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 동에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경우는 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은 동사무소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뭔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서 이 지역에서 나의 가능성을 발굴을 하자는 거는 그 동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인적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 외에도 어떤 그런 동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일들의 주인공이 한번 돼 보셔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했고 두 번째로 제가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영상을
저희 통 주민분들도 지금 신청을 하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통장이 뭔가 주민들한테 이걸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소식지에다가 담고 끝이고 아니면 소식지에 담을 수 없는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 아니면 통장에 직접 전달해야 되는 이런 소식들은 그냥 통장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내가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서 내가 우위를 가지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감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장이 되고 나서 아파트 그 12라인에다가 다 그 저희 오픈 채팅방 그 링크가 담긴 전단지를 다 양해를 구하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에 있는 주민들이 그 오픈 채팅방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저는 동에서 회의하면서 듣는 정보를 전부 다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정보가 공유가 되고 거기 안에서 이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뭐 실제로 당근마켓의 그 무슨 커뮤니티 기능처럼 거기 안에서 뭐 애 봐달라 무슨 뭐 학원 좋은데 추천해달라 이렇게 되는 것도 생기고 하나의 공동체가 거기 안에서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감수성도 청년이 가지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서 원하는 행정에서 말하는 민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청년이 가장 잘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지역과 관련된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저는 오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 주민분들이 함께 보시고 계시군요. 한번 인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반갑습니다, 주민분들. 사실 제가 이런 우리 동네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는 동장님한테 드리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런 이 통장이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만간 또 마스크 이런 것도 배분을 또 해드리러 한번 갈 것 같은데 그때 또 뵙고 잠시나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이야말로 통장 신청하러 갈 때 지금이야말로 통장 신청하러 가세요. Right now. 네, 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다시 지금이야말로 청년이 일어설 수 있는 시간 고요 속 외침에서 벗어날 때 나만의 세상을 들여다볼 때 아주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영준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도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저기서도 댓글에서도 계속 나오고 여기 통장님도 계속 주인공이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제가 네. 주인공을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는데 또 뺏어가셨네. 저희 모르고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조명을 받을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늘 이제 역사의 변혁의 시기에 가장 앞장섰고 그 주체로서 활약을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그때 청년들이 받았던 조명을 지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안에 이제 흔히 말하는 지역 유지 분들이 대부분의 이 권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잡고 계시고 청년들에게는 뭐 이런 정보의 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닿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저희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도 이제 지역 유지분들이 있는 그 카톡방에서만 그 내용이 돌고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에게는 그 내용들이 전달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 빠르게 지역 안에도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지역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좀 더 느낀 거는 이제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이제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이나 혹은 뭐 소상공인 무슨 지원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청년들이나 이제 활동가 분들이 그런 것들 정리해서 직접 가서 만나면서 이거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주민센터에 가시고 아니면 요거는 인터넷으로 폰으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는 거다 이런 것들 안내해 드리면서 이제 그 어려워하시던 상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을 도와드렸던 일이 있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청년들이 나서서 지역에 살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진짜 지역에서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준비하면서 각자 이제 지금이야말로 땡땡땡이라는 키워드를 받았는데 영주님 빼고 다 바뀌셨어요. 열심히 PT에 적어두었는데 영주님이 제일 처음 지금이야말로 주인공을 생각하신 것으로 제가 인증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뭐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겠죠. 구조적인 이유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뭐 일자리가 됐을 수도 있고 또 뭐 문화예술의 경험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각자 다양한 이유로 떠나지만 또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재밌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방식이든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방식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저희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오늘 댓글을 보니까 이미 다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어디서 모이자라는 댓글이 간간히 올라오는데 오늘은 힘들겠지만 좀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서로 저희도 그렇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를 들어가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영화 시작하기 전에 공지드린 것이 있는데 이벤트 타임이 공지되어 있어요. 지금 57분이 들어와 계신데 이벤트 타임을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3가지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 질문당 선착순 3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커피 기프티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로 질문을 제가 던지면 바로 답변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오늘 영화, 그다음 이야기에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질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선착순 어떤 순발력의 그게 될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3가지인데요. 발제해주신 패널분들에게 각각 하나씩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한 분씩 자기 질문을 소개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건 신동욱 감독님께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졸업 에세이는 1900세모년 생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 네, 주인공이 몇 년생인지 맞춰주시면 네. 됩니다. 아까 김지혜, 예, 김지훈이었나요? 그쵸, 그분들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가를 김지훈, 김지혜는 몇 년생이었을까? 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이벤트 타임이 되니까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이 댓글창. 역시.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취합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넘어갈까요? 두 번째 질문은 김영준님께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네, 청년가치협동조합 김영준님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땡땡동이다. 네, 어떤 동일까요? 네,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또 열심히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아니, 질문이 너무 쉬웠나? 되게 재송도 나오고 다양한 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질문 같이 보실까요? 박준용님은 지역에서 최연소 땡땡으로 임명되어 동네에서 최전방 일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땡땡이 무엇일까요? 네, 이건 진짜 이걸 이건 너무 쉽죠. 시장? 시장님으로 저희가 시장님을 오늘 모셨구나. 네, 시장님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뭐 동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어떤 것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네, 땡땡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취합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빠르게 많은 댓글들이 나와 있는데요. 당첨자가 취합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취합하는데 역시 예상대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자리에서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좀 더 덧붙이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기보다 아까 그게 마지막 그 뭐랄까요 마무리가 돼버릴까봐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좀 이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네. 예, 사실 진짜
기획단 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장편 영화를 만든 게 처음이고 그걸 뭐랄까요,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게 오늘이 처음. 사실은 거의 뭐 생일에 맞먹는 기념일 수준으로 오늘 되게 뜻깊은 날인데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셔서 기획단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행사를 채워주신 시청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청취자? 시청을 하고 계시죠? 예, 네. 예. 아무튼 들어와서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혹시 이 말을 못하고 끝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 됐네요. 네. 네네. 천천히 취합해 주세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다른 활동가분들이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제가 강연 같은 거를 들으러 가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처음엔 잘 지내는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묘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만난 지역 주민분들이 그렇게 복잡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무조건 뭐 청년이라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이런 분들은 의외로 잘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시는데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이게 그냥 지역에서 만난 분들하고 뭐 그냥 간단하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저를 또 배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제 말씀을 다 일일이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임영웅이도 20대잖아, 너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20대들 다 좋아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20대들을 다 20대 셀럽들을 다 좋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20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남은 시간을 반송을 자랑하는데 좀 써야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네. 사실 반송 사람은 아니고 제 친구도 아까 보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보면 아마 막 땅을 치고 있을 거예요. 쟤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냐 이러면서. 저는 사하구에서 엄청 오래 살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자는 곳이고 학교를 다닌 곳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반송을 27살 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27살 때 반송에 있는 장산, 뒤로 넘어가면 장산인데 장산에 해맞이를 하러 갔다가 가는 길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인사하는 모습들이 2014년이죠. 그때도 막 서로 인사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인사하는 마을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반송이라는 동네에 호감을 가지게 됐었고, 저는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다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정겨운 동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인사성이 바른 동네를 그때 알게 돼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송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송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그때도 이제 청년들이 많이 나가는 시기여서 청년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청년들을 위한 마을 카페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청년들도 만나고, 또 외부에서도 그때 청년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역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을에서 청년들을 키워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낄 때는. 지금도 이제는 이제 결혼하면 또 반송해서 살아야죠. 네, 우선은 정말 반송으로 이사 가면 영주님이 환하게 반겨주실 것 같은 그런 따뜻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열정 있다, 열정 있어. 살아있지, 예. 네, 저희가 준비할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다들 무대 체질이신가 봐. 네. 네, 그러면 그동안 취합된 당첨자분들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85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말씀드리면 영어 닉네임이네요. 네,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은하리, 톰스라이프, 현우김님 세 분인데요. EUNALEE, TOMSLIFE, HYUNWOOKIM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분들, 두 번째 질문이 반송동이었죠. 네, 반송동이었고, 또 닉네임 말씀드리면 SZJ, 김소연님, 이현정님 이렇게 세 분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통장이 정답이었죠. 네, 바코피아노님
당첨되셨고요. 각국이님 그리고 송혜진님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부산 청년주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DM 통해서 연락을 해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닉네임, 제가 아까 호명해드린 유튜브 닉네임을 말씀해 주시고 연락처, 성함,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제 당첨되신 분들을 공지 댓글로도 남겨놓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당첨됐는지 이 댓글에서도 한번 확인하신 후에 부산 청년주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DM 통해서 꼭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지역 공동체 세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또 주제가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것이라서 좀 고민을 했는데 또 다행히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분위기도 너무 재밌게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셔서 이야기 잘 나눈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마무리하지만 또 청년주간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내일은 또 노동 세션 되게 할 이야기들이 기대가 되는데 노동 세션이 7시 반부터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26일까지 청년주간 진행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로 많이 채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좀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저희도 다 처음이었잖아요. 이렇게 댓글 읽고 하는 것이 물론 처음이 아닌 것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만 네. 오해입니다, 오해. 네, 그래서 되게 또 이렇게 하니까 좀 색다른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참 그 부산 청년주간 기획단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체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것에도 감사드리고 또 지금 좀 많이 나가셨네요. 이제 마무리 하신다고 하니까 좀 나가셨는데 46분 남아 계신 46분 그리고 아까 함께 참여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다들 자리해 주신 패널 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